65세가 넘으면 교통비가 줄어든다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교통비 환급이 안 들어오지? 바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교통비 환급제도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같은 주요 도시부터 시작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버스 지하철을 타신 만큼 월 최대 2만 원 내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까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그건 다 아는 거 아냐? 맞습니다. 이건 1980년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제도라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버스는 해당이 안 되고 KTX, SRT 같은 고속열차도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하철 무임만 믿고 있다가 다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간단하지만 중요한 차이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 감면이에요. 65세 이상,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휴대폰 요금을 매달 1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신청을 해야만 적용이 되죠. 대리점에 한 번만 들르거나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내면 매달 자동으로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교통비 환급, 지하철 무임, 통신비 감면. 세 가지가 다 다른 제도인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동으로 주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먼저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교통비 환급 제도,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오래됐지만 놓치기 쉬운 지하철 무임의 한계,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확 줄여주는 통신비 감면까지 세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챙기면 한 달 생활비가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8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으로는 6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의 지갑을 지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 사실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교통비 환급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된 제도라는 점이에요. 그 전에도 일부 지자체,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무상교통카드를 주거나 환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울과 경기도, 또 여러 광역시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전국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더 많이 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매달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통 월 최대 2만 원 내외, 어떤 지역은 3만 원까지도 지원합니다. 아니, 그럼 그냥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냐? 절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사례도 있어요. 70세 어르신이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경로당에 다니시는데 옆 친구분은 매달 2만 원씩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들어오지? 하고 주민센터에 가봤더니 본인은 신청을 안 했던 겁니다. 똑같이 버스를 탔는데도 한쪽은 혜택을 누리고 다른 한쪽은 놓친 거죠. 이게 바로 신청과 미신청의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는 방법.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 그리고 교통카드를 가져가면 직원분이 등록을 도와줍니다. 둘째는 온라인 방식이에요. 요즘은 무상교통 홈페이지나 K패스 사이트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더 권해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교통카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몇 번 탔는지, 얼마를 썼는지 그 기록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 챙겨서 제출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반드시 등록된 교통카드로 태그해야 환급이 집계됩니다. 그럼 환급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달 말일이나 다음 달 25일쯤에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서울은 교통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본인 통장이나 지역화폐 카드를 꼭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타야 2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환급액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왕복으로 계산하면 8일에서 10일 정도만 타도 기준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고 복잡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교통카드, 통장 사본을 챙겨가야 한다. 환급은 매달 계좌나 카드로 들어온다. 적어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최대치 혜택을 볼 수 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절차를 몰라서 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어가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이라도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해 보세요. 한 달 2만 원이면 1년으로 따져서 24만 원입니다. 이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내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혜택과 같이 묶으면 절감 효과가 더 커집니다. 조금 후에는 지하철 무임, 또 통신비 감면까지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끊어버리시면 생활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아, 이건 다 아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은 무료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게 1984년이니까 벌써 40년이 넘은 제도죠.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그건 나도 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버스는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KTX, SRT는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 무임은 65세 이상 누구나 전국 공공지하철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지역마다 다르고 고속열차나 광역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하철만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지하철이 무료인데 왜 버스는 여전히 돈을 내야 하지? 이건 제도 설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무임은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고 버스나 고속열차는 지자체나 각 교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교통비 환급 제도와 연결이 됩니다. 버스와 광역교통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교통비 환급이 등장한 거죠.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지하철만 타니까
굳이 다른 거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 버스를 안 타는 날이 거의 없으시죠? 마트 갈 때, 병원 갈 때, 심지어 지하철역에 가려면 대부분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무임만 믿으면 버스비가 줄줄 새어나가요. 이걸 잡아주는 게 바로 교통비 환급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에도 맹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구간에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또 지방 소도시에는 지하철 자체가 없죠. 따라서 나는 무임덕을 본다는 건 사실 대도시 어르신들 이야기고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통비 환급이나 버스 무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무임 알고 계셨죠? 그런데 버스랑 기차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 놓치고 계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두 번째 핵심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나는 이미 지하철 무임으로 충분히 혜택을 보는데 교통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지하철 무임은 무임이고 버스 환급은 환급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이 받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지하철 무임 교통비 환급을 동시에 챙기면 혜택이 훨씬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김 어르신은 지하철은 무료로 다니고 버스는 매달 3, 4만 원 정도 쓰십니다. 여기서 교통비 환급을 신청하면 매달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하철은 무료, 버스는 환급. 결국 교통비 부담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은 1984년부터 시행된 오래된 제도다. 65세 이상이면 전국 공공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KTX, SRT, 광역버스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통비 환급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제도는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 결국 중요한 건 지하철 무임만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는 버스, 광역교통, 택시까지 다양하게 쓰시잖아요. 그걸 메꿔주는 게 환급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진짜 교통비 절약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단계, 지하철 무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아시는 제도지만 그 한계와 환급과의 연결점을 이해하셔야 더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혜택, 바로 통신비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매달 줄어드는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통신비 감면 혜택입니다. 교통비는 그렇다 치고 휴대폰 요금까지 줄어든다고? 아마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혜택도 절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통비 환급도 그랬죠? 지하철 무임도 신청 과정이 필요했듯 통신비 감면 역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어드느냐? 현재 이동통신 3사 모두 참여하고 있고 알뜰폰 일부 통신사도 지원합니다.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만 65세 이상일 것. 둘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통신비가 매달 1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월 최대 1만 1천 원까지 할인되는데 요금제에 따라 할인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기초연금은 안 받는데 그럼 아예 못 받는 건가? 아쉽게도 기본 조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어르신에게도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별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서류를 들고 대리점에 가셔서 통신비 감면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 요금 고지서부터 할인된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더. 이건 한 번만 신청하면 그 뒤로는 쭉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교통비 환급처럼 매달 실적을 쌓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한 번만 해두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혜택이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70세 어르신이 월 4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계셨는데 통신비 감면을 신청한 뒤 매달 3만 4천 원 정도만 내게 되셨어요. 매달 1만 1천 원이 줄어든 겁니다. 1년이면 13만 2천 원, 3년이면 40만 원 가까운 돈이 절약됩니다. 이 돈이면 병원 진료비, 약값, 생활비에 충분히 보탬이 되죠. 또 이런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나는 이미 가족 결합 할인이나 인터넷 할인을 받고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신비 감면은 국가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라서 기존 통신사 자체 할인과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받는 할인에 더해 추가로 절약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요금 그냥 내고 계셨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매달 1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할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신비 감면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다. 매달 최대 1만 1천 원까지 요금이 줄어든다.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분증과 기초연금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단 한 번 신청으로 계속 할인된다. 기존 할인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혜택을 함께 챙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통비 환급으로 매달 2만 원, 지하철 무임으로 평균 5만 원 절감, 여기에 통신비 감면으로 또 1만 원 이상 절약. 모두 합치면 한 달에 최소 8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생활비를 지키는 든든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내일이라도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확인서 하나 떼고 통신사 대리점에 들르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는 절차가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줄여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교통비 환급, 지하철 무임, 그리고 통신비 감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면 절감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묶어서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생활비 절약의 마지막 퍼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통비 환급, 지하철 무임, 그리고 통신비 감면까지 하나씩 살펴봤죠. 그럼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묶어서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상해 보세요. 교통비 환급으로 매달 2만 원 돌려받습니다. 지하철 무임으로 한 달 평균 5만 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거기에 통신비 감면까지 더하면 또 1만 원 이상이 줄어듭니다. 셋을 합치면 한 달에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10만 원 가까이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병원비, 공과금, 손주들 선물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하철 무임만 쓰고 있는데도 괜찮다. 휴대폰은 그냥 요금 내는 게 편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만 챙기면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묶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교통비 환급. 이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제도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주민센터나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두세요. 신분증, 교통카드, 통장 사본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등록만 해두면 버스와 지하철 이용 실적이 자동으로 집계돼서 매달 계좌로 환급이 들어옵니다. 둘째, 지하철 무임. 이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버스나 기차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 환급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지하철 무임만으로는 생활교통비를 다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환급과 함께 써야 효과가 커집니다. 두 제도는 충돌하지 않고 나란히 적용됩니다. 셋째, 통신비 감면. 이건 단 한 번만 신청하면 그 뒤로 계속 할인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확인서를 떼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가져다 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이 내려갑니다.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니 놓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활용했을 때 진짜 힘이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김 어르신은 매달 버스 지하철에 4만 원을 쓰셨습니다. 지하철은 무료로 다니고 버스비는 환급으로 2만 원 돌려받으니 교통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죠? 여기에 통신비 감면까지 받아서 휴대폰 요금도 매달 1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7만 원 이상, 1년이면 80만 원 넘게 절약하셨어요. 그 돈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남은 돈은 적금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박 어르신은 지하철은 못타지만 버스를 자주 이용하십니다. 교통비 환급 덕분에 매달 2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통신비 감면까지 받아서 생활비 부담이 확 줄었죠. 지하철 무임은 못 쓰더라도 다른 제도를 챙기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세 가지를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본다는 겁니다. 교통비와 통신비는 생활비의 기본이에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줄여야 가게가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챙기면 눈에 띄는 전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교통비 환급, 지하철 무임, 통신비 감면. 세 가지 모두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정리해 볼까요? 교통비 환급은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된 최신 제도다. 지하철 무임은 오래됐지만 버스 기차에는 해당이 없다. 통신비 감면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세 가지를 묶으면 한 달 최소 8만 원, 1년이면 100만 원 이상 절약된다.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으로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시죠? 각각의 제도는 단독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함께 묶었을 때 진짜 효과가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꼭 알아두셔야 할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알아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거지? 이제 바로 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이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신분증, 교통카드, 통장 사본을 들고 가시면 직원분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에요. 요즘은 무상교통 홈페이지나 K패스 사이트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환급이 자동으로 계좌로 들어옵니다.
단,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이 더 편하고 확실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이건 신청이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 많으세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만 65세가 되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사 내 고객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통카드를 만들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카드 없이 그냥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니 꼭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신비 감면 제도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리점 직원에게 통신비 감면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만 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이건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이후에는 매달 자동으로 요금이 줄어들죠. 여기까지가 각 제도의 신청 방법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주의사항입니다.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65세 되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시는데 그러다가는 몇 년이고 손해만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이 생깁니다. 둘째,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통비 환급은 신분증, 교통카드, 통장 사본이 기본이고 통신비 감면은 신분증과 기초연금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헛걸음을 하게 되니까 방문 전에 꼭 체크해 두세요. 셋째, 신청 시기와 방식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교통비 환급은 어떤 지역은 65세부터 어떤 지역은 70세부터 시작합니다. 또 처음 몇 달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을 나눠서 신청받기도 하고 몇 달 지나면 상시 접수로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잘 따져야 합니다. 지하철 무임과 교통비 환급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통신비 감면은 가족 결합 할인, 인터넷 할인과도 중복됩니다. 즉, 혜택이 겹치면 그만큼 더 절약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떤 지역은 교통비 환급 한도가 있어서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선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꼭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명의 교통카드나 휴대폰 요금은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꼭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카드,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전 접수와 실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비 환급은 65세 생일이 되어야 실제 환급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서류를 미리 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통신비 감면도 마찬가지로 신청은 바로 할 수 있지만 다음 달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시점을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비 환급은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분증 교통카드 통장 사본 필요. 지하철 무임은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버스 KTX는 해당 안 됨. 통신비 감면은 기초연금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세 제도 모두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할 것.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더 이상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시고 이번 주 안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해 보세요. 10분 투자해서 앞으로 매달 수만 원을 절약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제도를 함께 살펴봤죠? 교통비 환급, 지하철 무임, 그리고 통신비 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한번 들르거나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서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작은 수고가 매달 생활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통비 환급으로 2만 원, 지하철 무임으로 5만 원, 통신비 감면으로 1만 원 이상. 셋을 합치면 한 달에 최소 8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이건 절약이 아니라 사실상 추가 소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귀찮아서 그냥 안 한다. 그렇게 넘어가면 결국 손해는 내 지갑에서 납니다. 다른 분들은 다 혜택을 챙기는데 나만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아직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로당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께 오늘 들은 내용을 나눠주세요. 주민센터 가면 교통비 돌려받을 수 있다더라. 휴대폰 요금도 줄일 수 있대. 이렇게 한마디만 전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실 차례입니다. 내일이라도 주민센터에 들르셔서 교통비 환급 신청하시고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통신비 감면 신청하세요. 그리고 지하철 무임은 교통카드 발급으로 꼭 챙기시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혜택 정보를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교통비 환급, 지하철 무임, 통신비 감면 3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놓치지만 신청만 하면 매달 생활비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 한 걸음이 노후 생활을 훨씬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